사이 좋은 삼형제와 코가 길어진 공주님.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 좋은 삼형제가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만 큰 병을 앓아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삼형제는 병든 어머니를 밤이고 낮이고 정성껏 간호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하루는 자리에 누운 어머니가 삼형제를 불러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에게 이 물건들을 물려주려고 한다. 이 물건들은 대대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보물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신기하고 값진 것들이지. 엄마에게 약속해 주렴. 이 물건들을 꼭 좋은 곳에만 사용하겠다고. 첫째 아들이 받은 물건은 가죽 주머니였어요. 이 주머니는 손만 넣으면 얼마든지 돈을 꺼낼 수 있는 신기한 가죽 주머니였어요. 둘째 아들이 받은 물건은 나팔이었어요. 이 나팔은 뿌 하고 불면 용감하고 힘센 병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요술 나팔이었지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받은 것은 두루마기였어요. 온몸에 걸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요술 두루마기였어요. 삼형제가 어머니로부터 기막힌 보물을 받았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로, 온 나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궁궐의 공주님 귀에까지 소문이 전해졌지요. 욕심 많고 성격 고약한 공주님은 그 진귀한 물건들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물건들을 손에 넣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공주님은 먼저 첫째 아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공주님은 다정한 미소를 짓고 맛 좋은 음식을 건네며 첫째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러고는 슬쩍 물었지요. 허리에 차고 있는 그 물건은 무엇인지요? 그러자 첫째 아들은 아무 의심 없이 자랑스럽게 떠벌렸어요. 아주 진귀한 물건입니다. 손만 넣으면 돈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요술 주머니이죠. 그러자 공주님은 곁에 있던 병사들에게 다짜고짜 명령했어요. 여봐라! 주머니를 빼앗고 이자를 감옥에 가두어라. 첫째 아들은 꼼짝도 못하고 어머니에게서 받은 보물을 빼앗겼어요. 게다가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요술 주머니를 손에 넣은 공주는 다시 둘째 아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둘째 아들은 형이 속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이번에도 맛 좋은 음식을 건네며 둘째 아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슬쩍 물었지요. 들고 있는 그 물건은 무엇인지요? 둘째 아들은 나팔을 꺼내들고 자랑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뿌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요술 나팔이랍니다. 공주님은 병사들에게 다시 지시했어요. 여봐라, 나팔을 빼앗고 이자를 감옥에 쳐넣어라. 가련한 둘째 아들 역시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또한 형을 따라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이제는 막내 아들 차례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막내 아들은 순진한 두 형들이 귀한 보물을 빼앗기고 궁궐 지하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두 형을 구해내기로 마음먹고 어머니가 주신 요술 두루마기를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투명해진 막내 아들은 궁궐 안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어요. 험상궂은 병사들이 궁궐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으므로 걱정할 것이 없었지요. 궁궐 안을 이곳저곳 살피던 막내 아들은 마침내 공주님의 방을 찾아냈어요. 공주님은 방 안에 누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형제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일부러 헛기침을 했어요. 에헴! 그러자 깜짝 놀란 공주님이 뒤를 돌아보았지요. 어머나, 누가 왔나?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불안해진 공주님은 요술 주머니와 나팔을 얼른 장롱 밑에 숨겼답니다. 그때였어요. 공주님의 하녀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휙 하고 불어온 바람이 펄럭 막내 아들이 입고 있던 요술 두루마기의 끝자락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만 막내 아들의 발이 눈에 띄고 말았지요. 에구머니, 저게 뭐야? 도둑이야! 여봐라! 저놈을 어서 잡아라! 막내 아들은 서둘러 두루마기 끝자락을 여몄어요. 그러나 공주님의 고함을 들은 병사들이 문 밖에 한가득 달려왔답니다. 위기를 느낀 막내 아들은 장롱 밑에 보물을 꺼내지도 못하고 서둘러 밖으로 도망갔어요. 간신히 궁궐에서 도망친 막내 아들은 터덜터덜 길을 걸었어요. 형들을 구하지도 못하고 보물을 되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러서다니 기운이 쭉 빠졌지요. 허탈한 마음에 하염없이 걷던 막내 아들은 우물 옆을 지나다가 빨갛게 잘 익은 나무 열매를 보았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터라 열매를 따서 한 입 먹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열매를 삼키자마자 코가 길어지는 거예요. 코는 자꾸자꾸 길어져서 코끼리의 코처럼 되었어요. 거참 희한한걸. 빨간 열매가 달린 나무 옆에는 노란 열매가 달린 나무도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노란 열매를 따서 한 입 먹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의 코처럼 길어졌던 코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었어요. 길게 늘어졌던 코는 작아지고 작아져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왔어요. 막내 아들은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이걸로 심술쟁이 공주님을 골려줘야겠다. 붉은 열매를 따서 광주리에 가득 담은 막내 아들은 궁궐 근처로 갔어요. 그러고는 장사꾼처럼 크게 외쳤어요. 맛 좋은 과일 팝니다. 싸고 맛있는 과일 사세요. 창밖으로 거리를 구경하던 공주님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공주님은 막내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의심은커녕 광주리 안에 빨갛고 탐스러운 열매들을 보고 꿀꺽 군침을 삼켰지요. 공주님은 하녀를 시켜 열매들을 몽땅 사오도록 했어요.
어머나, 이걸 어째? 내 코가! 욕심 사납게 한 입 가득 빨간 열매를 삼킨 공주님은 깜짝 놀라 외쳤어요. 곁에 있던 하녀도 깜짝 놀랐어요. 비명소리에 다가온 병사들도 입이 떡 벌어졌지요. 공주님의 코가 자꾸 길어지더니 코끼리 코처럼 길게 늘어지고 만 거예요. 난 몰라. 이걸 어떻게 해. 내 코! 내 코! 공주님은 긴 코를 휘두르며 울상을 지었어요. 이 소란을 틈타 요술 두루마기로 몸을 숨긴 막내 아들이 공주님의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는 장롱 밑에 보물들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요술 두루마리를 벗고 임금님에게 다가갔답니다. 공주님의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 형들을 풀어주십시오. 형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임금님은 그러마고 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지하 감옥에서 데리고 왔지요. 막내 아들은 주머니에서 노란 열매를 하나 꺼냈어요. 이걸 공주님께 먹이십시오. 코가 다시 작아질 겁니다. 삼형제는 어머니가 주신 3가지 보물을 가지고 서둘러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 궁궐의 병사들이 그들을 뒤쫓아왔어요. 야비한 임금님은 약속을 어기고 삼형제를 다시 잡아들일 속셈이었던 거예요. 감히 나를 골탕 먹이다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여봐라, 저놈들을 어서 잡아라. 위기를 느낀 둘째 아들이 나팔을 입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힘차게 불었지요. 부, 부.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힘세고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도 넘게 나타난 거예요. 임금님은 단박에 기가 질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서둘러 돌아갔답니다. 이렇게 삼형제는 어머니가 주신 보물들을 마음씨 나쁜 임금님과 공주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 뒤 삼형제는 오래오래 사이좋게 살았답니다.